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책과 돈 얘기를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는 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런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에 금리 2%대, 3%대로 대출받아 집을 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고정이 끝나가면서 다시 정해질 금리가 6%대 후반, 심하면 7% 안팎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니 다들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7% 선을 넘보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부터 손봐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왜 대출금리가 다시 이렇게 뛰는지. 둘째, 지금이 잠깐 흔들리는 구간인지 아니면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지. 셋째, 이미 대출이 있는 분과 앞으로 집을 사려는 분이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이 내 얘기인지 15초 안에 확정하겠습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 놓으신 분, 특히 2021년 전후로 고정금리나 혼합형으로 받으신 분은 오늘 내용이 바로 내 얘기입니다. 또 집을 살까 고민 중인데 금리가 이 정도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불안한 분도 오늘 내용이 바로 해당됩니다. 반대로 대출이 전혀 없으신 분은 오늘은 참고만 하셔도 되지만 집값이 왜 흔들리는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오늘은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보다 금리 7% 시대를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원문에서도 짚고 있듯이 최근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7% 선을 다시 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섭냐면 겉으로는 0. 몇 % 차이 같아 보여도 실제 생활에서는 한 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대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500만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40만 원 넘게 더 나가는 셈입니다. 2억 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금리 1%포인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지금 시장이 무서운 이유는 금리 숫자 0. 몇 %가 아니라 생활비 하나가 더 나가는 수준의 충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느냐를 쉽게 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바로 올린 것도 아닌데 왜 내 대출금리가 먼저 뛰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건 기준금리보다 먼저 시장금리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미국 금리 전망이 흔들리고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뛰면 시장은 먼저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 채권금리가 움직이고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비용도 올라갑니다. 은행은 비싸게 조달한 돈을 다시 대출금리에 반영하니 결국 선생님이 내는 주담대 금리가 먼저 뜁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은행이 욕심을 낸다가 아니라 바깥의 환율, 유가, 미국 금리, 국내 채권 시장이 한꺼번에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은행 창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과 유가와 미국 금리 불안이 같이 밀어올린 결과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중동 상황이 진정되고 유가가 내려오면 시장 불안도 조금씩 진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정금리 상단이 다시 낮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유가와 환율이 높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한 상태가 이어지면 대출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즉 6%대 후반에서 7% 안팎이 일상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불편한 경우입니다. 전쟁이 더 커지거나 유가가 더 튀고 환율이 더 흔들리면 한국은행도 물가와 환율 방어 때문에 더 강한 대응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먼저 반영하면서 대출금리를 더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낙관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공포만 믿고 다 던지기에도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망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잠깐 오른 게 아니라
높은 금리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뭘 해야 하느냐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미 대출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가장 먼저 내 대출 구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혼합형인지, 고정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2021년에 5년 고정으로 받으신 분이라면 올해부터 내년 사이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있다가 은행 연락받고 놀라시면 늦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아타기 가능성을 꼭 보셔야 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내 금리보다 낮은 상품이 있는지,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얼마나 남았는지, 갈아탔을 때 실제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금리 숫자만 보고 옮기면 안 되고 수수료와 기간까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금을 일부 줄이는 겁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원금 1천만 원 줄이는 효과가 예전보다 훨씬 커집니다. 예전 저금리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일부 상환의 체감 효과가 큽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대출 있는 분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세 가지입니다. 내 대출 구조 확인, 갈아타기 비교, 일부 상환 가능성 검토입니다. 그럼 지금 집을 사려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경우는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요즘 가격이 일부 조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조금 내려가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 전체 부담은 오히려 더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 이자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게 사는 것보다 버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소득으로 7% 금리도 감당 가능한지, 금리가 조금 더 높아져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조금 싸게 사면 이긴다는 장이 아니라 비싼 돈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장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지금 집을 사려는 분은 가격보다 대출이자를 버틸 수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실수 탑3를 짧게 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기다리면 금리 곧 내려가겠지 하고 아무 점검도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금리가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숫자, 계산도 안 하고 겁부터 먹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집값이 조금 빠졌다고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출 이자 계산 없이 계약부터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지금은 낙관도 위험하고 공포도 위험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숫자로 계산해보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은 딱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무서운 이유는 집값보다 돈값, 즉 대출금리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7% 재돌파 흐름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이미 대출 있는 분들의 월 상환액을 흔들고 있고 앞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의 판단 기준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망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내 대출 구조와 내 소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오늘 할 일 2개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일 하나는 은행 앱을 열어서 내 대출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할 일 2는 갈아타기 가능성과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지 숫자로 따져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가족과 상의할 때 바로 통하는 한 문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대출이 금리 7% 수준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만기와 금리 유형, 갈아타기와 일부 상환까지 포함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다시 계산해주세요. 댓글은 개인정보 없이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지금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2021년 전후로 대출받은 적이 있는지 정도만 남겨주시면 다음에는 누가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더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지금 갈아타는 게 맞느냐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선생님 눈높이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 기자였습니다.